자, 지금부터는 윤시본 씨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편해. 지금부터는 제가 선포를 할게요. 윤짜장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 윤시본 씨예요. 아니 어떻게 말이 워딩이 그렇게 나와요? 얘는 정치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10원 한 장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니. 윤시본 씨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윤짜장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윤시본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 정권 교체돼야 된다. 아주 지랄을 하세요. 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가장 비상식적인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 장제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시죠? 한 4시간, 몇 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 장제원 같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문 정권이 상식에 안 맞는 일을 많이 해왔다. 근데 이건 말을 바꿔서 문 정권이 아니라 노엘 아닙니까? 노엘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윤석열이잖아요. 장제원 국민의힘당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거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무엇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지 단 한 개라도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를 한 5개에서 10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 그런 얘기를 단 한 개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상식에 맞지 않다 얘기를 했고, 정진석을 만나가지고는 이 정권이 연장이 되면 나라 장래가 척박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척박해지는 건지, 뭐 이명박 시절에는 사자방으로 해가지고 4대강으로 국가 영토를 훼손시켰고, 자원 외교로 몇십조 국가 예산 낭비했고, 그리고 방산 외교로 국가 군사력을 개판을 만들어놨고, 박근혜는 뭐 최순실 때문에 뭐 국가의 국격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장이 된다라면 나라가 척박해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윤시본 씨 정치인 다 됐네요 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진짜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이 지금 문제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언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없습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상식이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 대체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윤노남불이잖아요. 윤노남불. 윤석열 입장에서는 우리가 화내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윤석열 씨, 그러니까 윤시본 씨가 이해를 못하는 건 그거라고 난 생각해요. 윤석열이 조국 장관들을 털 때 그 비슷한 종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아요. 그렇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고 할지라도 나경원도 똑같이 털어버리고, 그랬다면 윤석열 진짜 대선 후보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뭐 지가 조국 잡으려고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이상한 수사의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이 상식이 안 맞는 일을 많이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윤노란물이 되는 거예요. 지 한동훈에 대한 수사 측근? 그 하다못해 그 특수부 검사들이 김봉현 씨한테 얻어먹은 술값 그 검사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자가 뭔 공정을 이야기하고 상식이 안 맞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중심으로 특수부들이 해왔던 행태는 그냥 정치 수사잖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안 죽였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이제 구호가 막 떠다니기 시작하면 그냥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 새끼는 정치인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게 윤시본 씨가 이제 좀 카더라 통신 좀 그만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본인의 워딩은 하나도 없이 전원. 전원으로 다 전원 정치. 전원 정치를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전원 정치가 좀 슬픈 게 이 빨아주는 기자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교수여서 뭐 이렇게 뭐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서 예를 들면 경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그냥 측근들의 전언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실는 언론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뭐 자신의 철학과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서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대선 주자로서 정말로 자격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전언을 해주는 장제원이나 정진석, 윤희숙 씨 생각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자기들이 이제 막 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나 걔랑 만났어. 걔랑 통화했어. 걔가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나 좀 쳐다봐줘. 이런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 힘에 있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3선이건 5선이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맞아요. 국민들께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윤희숙 등 이 간택받은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그냥 윤희숙은 파평윤 씨인가 보다. 정치인. 제가 그 윤석열이 문정권 비상식적 일 많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정 운영에서 비상식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는 요 근래 밝혀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LH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적 부정이 가장 그 여든 야든 공이 비난할 수 있는 사건이 LH 문제인데 그럼 LH에 대해서 누가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 검찰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검찰의 무능력이 그리고 방기가 지금 LH 문제를 키워서 이게 정권에 부담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이라면 LH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정부와 싸워왔던 것은 오직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싸운 거거든요. 뭐 저는 이번에 김호수 총장이 총장 됐는데 윤석열 제가 사람에 열광하지 않는 것처럼 김호수에게도 열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호수도 그냥 검사 중에서 조금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쪽으로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저는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시각을 본인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들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의의 구현자이고 내 앞에 선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 시각으로 지금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 구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범죄자들 잡고 수사하는 것이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좀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소위 합니다. 말하면 선택적 정의잖아요. 나경원 수사는 하지 않고 한동훈 수사는 하지 않고 조국 수사만 하는 선택적 정의를 저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밑바닥에 가깝잖아요. 그런 주장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이 이제 이 탈색한 거죠. 탈색. 나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정권으로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성 하나 가지고 지금 대선을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부족하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속성으로 뭔가 배우는데 그 윤희숙이 했던 말 중에 빵 터진 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윤 전 총장 윤시범 씨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빵 터졌는데 뭐냐면요 경제학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경제학자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데 한국 경제학자의 80% 이상은 보수적입니다. 그 경제학자 두 번째는 경제학자는 데이터 보는 사람이에요. 데이터 보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보수적 시각으로 보느냐 진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 이게 그 전문가들 중에 경제 전문가가 내가 봤을 때 가장 허접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같은 자가 국회에 경제 전문가로 들어오잖아요. 어떤 전문가로 들어왔을까요? 예를 들면 KDI 같은 데 시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요?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오래전에 자본주의 이론을 들고 와서 사실은 그 시장 경제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빈익빈 부익부 문제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장에 맡겨두면 삼성이 알아서 돈 벌고 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시각 가진 애들이 윤석열하고 대화를 얼마나 깊게 했길래 경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이해도가 높더라.
아니 경제학 박사인 윤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얘기하니 윤 전 총장도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그냥.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뭐 그렇게 행동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경제학 그 연세대 경제학 학자인 탓에 경제학 서적을 뭐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책 한두 권 보고서는 경제에 누구도 밀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주식 투자해서 돈 엄청 버셨어야죠.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좀 황당한 좀 날파리 같은 사람 하나 이따 언급하고 갈게요. 조국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본인과 가족 수사에는 사냥, 상처 운운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 여기 그냥 내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 가족 자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냥, 상처라고 하면서 허위사실로 수사 대상이 된 상대방의 상처에는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김학의 관련해서 곽상도가 부당한 걸 당했다라고 하는 그걸 꺼내는 거야. 여럿이 죽었는데 본인 수사에만 사냥을 운운하고 가증스럽다. 곽씨. 왜냐면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동영상을 발견하고도 검찰 한 가족이니까 그냥 봐줬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욕먹고 죽었다는 소리 하는 건데 진짜 이게 정치인이면 좀 이렇게 좀 곽상도 저번에 왜 그 보궐선거할 때 서울시민 인증했던 거 있잖아요. 좀 모자라 보면. 아니 이건 진짜 이때 당시에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학의 동영상이 이제 국가수에 있으니까 가서 억지로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강제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서는 김학의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도 뭐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전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수사 방해를 한 혐의를 가지고 어찌 되었든 그 뭐라 그럴까 진실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서 검사가 김학의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판별했던 검사가 만약에 곽상도를 만약에 문제시 여기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혐의 내린 거 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 보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수사 지시 이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 말을 했지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있는 자료이고 곽상도가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답변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것은 민정수석인 조국 장관이 검찰의 수사 지시, 수사 무마까지 마음껏 주물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국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셨는데는 표현 너무 했는데 저는 국회에서 한 발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SNS에서 그냥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정말 대통령도 본인에 관련해서 수사 지시를 하고 조국 전 장관도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수사 지시한 것처럼 SNS에서 글을 쓰셨던데 그리고 또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여럿 있다 이런 말씀 관련해서는 범죄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빨리 글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곽상도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명분이 없는 게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이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 자체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역할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정을 운영한 예가 있는가? 저는 하나도 없고 가족 비리도 전혀 없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으로서 본인 재임 시절에 가장 큰 탄핵까지 된 대통령 하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은 유배 가해죠, 같이.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구조에서 대구 시민들이 참 아쉽습니다. 내 말이요. 자, 참, 네. 바라보는 과정은, 시각은, 방향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갭을 줄이는 게 좋은 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 수사보다 규모가 컸다니까요. 앞세계 숫자도 그렇고, 수사팀도 그렇고, 역대로 조국보다 더한 수사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런 비교를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계속 윤시본 씨를 까야 되니까.